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81mm 디지털 박격포와 K4 유탄 기관총 막강 전술은 방산 비리가 만든 전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81mm 자동화 박격포라는 용어를 듣고 81mm도 이젠 자동화가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mm 자주 박격포처럼 장전과 발사까지 자동화되는 것은 아니고 관측부터 방열까지가 자동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는 사수가 직접 하는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에도 본 채널에서 81mm 박격포의 관측경이 잘못 개발되었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를 2,772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81mm 박격포를 교체를 하는데, 관측경과 디지털 가늠자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105mm 포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그 단계부터 지휘관들한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의 핵심이 시간 단축인데 그 의미가 다 없어진 겁니다. 바로 처음에 관측하는 관측형을 다기능 관측경이라고 해서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기능 관측경으로 관측만 하기만 하면은 포에 장착된 디지털 가늠자까지 자동으로 쫙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장비입니다. 그런데 105mm 포에서는 이게 되는데 81mm 포에서는 이걸 안 되게 만든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81mm 박격포를 다기능 관측경으로 관측을 하면서 자동으로 디지털 가늠자까지 연결되게 하려면은 별도의 다기능 관측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측 사거리가 2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전 박격포병들은 관측반이 나가서 디지털 다기능 관측경으로 관측을 하는데 그 관측거리가 2km밖에 안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관측경의 관측 사거리는 4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1mm 박격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효력을 극대화를 시키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를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장비가 바로 K4 유탄 발사기와 협동 작전하는 81mm 디지털 박격포에는 딱 맞는다는 겁니다. K4 유탄 발사기의 사거리가 최대 2km입니다. K4 유탄 발사기 차량이 앞에 서고 바로 뒤에 81mm 신형 박격포가 따라가면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포는 자동으로 방열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K4 유탄 발사기에 사용하는 유탄은 보병이 휴대하는 소총에 달린 유탄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력이 큰 그런 유탄이라 보병 바로 뒤에서 근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병들이 사격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뒤에서 육안으로 보고 바로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수류탄을 기관총처럼 마구 쏴야 되니까 노출된 적의 병력이 대부대가 와도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류탄의 위력이 나름대로는 상당합니다. 이 수류탄을 기관총처럼 쏴대기만 하면은 대부대도 다 전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술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직사 화기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81mm 박격포를 같이 작전에 투입했더니 그 효과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격포는 통상적으로 관측반이 따라 다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다기능 관측경이라는 게 새로 개발돼서 관측만 하기만 하면은 가늠자가 자동으로 다 작동해서 방열이 되는 겁니다. K4 유탄 기관총의 최대 사거리가 2km지만 박격포는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포반장이 K4 차량에 탑승해서 관측만 하기만 하면 바로 뒤에서 81mm 박격포들이 우박처럼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곡사 화기니까 엄폐물 뒤에 있는 적군이나 또는 산 뒤에서 아군을 공격하는 적의 화력부대, 이런 장애물을 직접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면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격을 하는 그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엄청나고, 기동 장비라서 이거를 적군이 제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마땅치가 않답니다. 항공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휴대용 대공 화기들이 막강해서 웬만한 항공 전력이 아니면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능한 장교가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81mm 디지털 자동화 박격포를 K4 유탄 기관총과 결합을 시킨 교리를 개발한 겁니다. 현재 한국군의 가장 취약점이 병력 부족입니다. 병력 부족은 화력 부족으로 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이 1개 분대에 12명이고 한국군은 8명인데 실질적으로 병력이 적어서 1개 분대에 5, 6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선 부대가 좀 그렇답니다.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길은 병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갔었는데 이런 전술교리 개발로 인해 가지고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북한도 물론 유탄 기관총이 있지만 30mm에 불과하고 성능이 약해서 명중률이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하다가 포기를 했고 이번에 바로 우크라이나 군이 도저히 30mm 유탄 기관총은 못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K4 유탄 기관총을 대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산 비리가 만들어낸 한국군에게는 구세주 같은 무기 시스템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화 박격포라는 것은 관측부터 방열까지만 자동화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